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타로 카드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뭐 굳이 상담을 받아보진 않았어도 나도 한 번쯤은 타로 카드 상담 받아볼까? 라는 생각 다들 하셨을 텐데요. 보통 어떨 때 우리 타로 카드 상담 받아볼까 생각하나요? 연애, 그렇습니다. 네. 헤어진 애인의 마음이 궁금할 때, 입사 지원을 한 회사의 합격 여부가 궁금할 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이 공부가 나에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저는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만여 명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여기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목소리 들으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타로 카드 테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딱 3분만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을 잠시 감아주세요. 네, 누구나 본인이 계획하거나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애, 직장, 진로, 사업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목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목표가 내가 가장 원하는 대로, 가장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린다 라고 생각할 만큼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눈을 떠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4장의 타로 카드 가운데 가장 나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컵 카드를 선택하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타로 카드에는 손을 내미는 카드와 움켜잡는 카드가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건 기회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고 계시는 그 일은 기회에 의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컵에 물이 넘쳐서 바닥으로 스며들고 있죠.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칼 카드를 선택하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손을 움켜잡고 있죠. 이 일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될 겁니다. 칼은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내 머릿속에는 바람이 불듯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건 구체성과 확신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칼을 잡고 휘둘러 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하시고 지금 행동하세요. 세 번째, 금동전 고르신 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금동전 크기가 너무 크죠? 이 동전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의 역량에 달려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마지막, 나무, 지팡이를 고르신 분. 네, 감사합니다. 내 목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넘치시네요. 나무는 불을 뜻하고 열정을 뜻합니다. 손 모양이 꽉 잡고 있죠? 열정을 지금 꽉 잡고 계신데 그 열정이 식기 전에 도전하세요.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나는 지금 방금 한 타로 카드 테스트가 내 상황과 좀 비슷하게 맞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랑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거의 뭐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 테스트는 맞았는지 혹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타로 카드 테스트는 내면에 있는 내 안의 거울 앞에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바램들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원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릴 때 무의식 속에 있는 진짜의 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투영된 타로 카드를 보면서 맞아, 나는 지금 열정이 있어, 아닌데 나는 좀 무기력한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내면에 있는 내 거울 앞에서는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타로 카드는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짜의 나를 만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도 상담에 있어서 타로 카드를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속상한 사람들, 마음 답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결정의 순간 용기와 확신을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손님 중에 몇 년 동안 저한테 계속 찾아오시던 여성 손님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올 때마다 초콜릿을 사서 저한테 줄 만큼 여유롭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손님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연애를 못할까요? 사실 본인만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굳이 타로 카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 결혼해도 될까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평생 독신으로 사실 생각이시냐고, 인간에게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다고, 남자친구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결혼하세요 라고 저는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 타로 상담을 통해서 그 여성분은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여자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고민했을까요? 바로 주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야, 너 정도 능력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해. 더 좋은 남자 만나볼 수도 있으니까 결혼 신중해야 된다. 주변의 말 때문에 내 무의식 속의 외침을 잠시 놓쳤던 거죠. 하지만 저와의 타로 카드 상담을 통해서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딱 봐도 연애하기 힘든 그 여성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가 갖고 있는 만여 명의 무의식의 빅데이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남자분들은 어떤 여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첫째, 청순한 여자, 둘째, 날씬한 여자, 셋째, 귀여운 여자, 결국엔 예쁜 여자. 그렇습니다. 결국엔 예쁜 여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빅데이터에서는 다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남자분들은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째, 적극적인 여자를 원합니다. 둘째, 남자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치열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제 손님이었던 그 여성분은요,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품 자체가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반대로 주변에 충분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솔로로 지내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얼굴 찡그리고 철벽 뒤에 있으면 남자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쭉 보니까 유난히 여기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냥 뭐 그렇다고 치고, 나는 충분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왜 연애가 안 될까? 그 고민의 답은 내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민의 답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그 고민의 답을 계속 외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말 때문에 무의식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무의식의 외침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타로 마스터가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너무 크게 저한테 외치셨어요.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로에 있는 타로카드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 저에게 자주 오시던 개그우먼 손님이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축제 무대나 장기자랑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계속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니 개그우먼 손님이 어느 날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아이디어 많으면 선생님이 이번에 있는 S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지원해보세요. 솔깃했습니다. 짧은 기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잘못된 착각으로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로 1년 반 정도 제가 개그맨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 아마 제가 그때 개그맨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타로 카드를 뽑았다면 3번 컵 카드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3명의 여성이 금잔을 높게 올리면서 축하를 하고 있죠. 즐거워 보이시죠? 하지만 이 카드가 금전운이나 학업운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의 직업은 다들 놀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네. 이런 분위기의 직업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그맨을 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전국에 모인 독특하고 재미있는 친구들하고 밤새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공연하고 맨날 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방송을 하지 못하는 개그맨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제적인 불안감을 견뎌낼 만큼 개그맨에 대한 자질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작은 반지하에서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밥상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열정하에 열심히 했습니다. 늦은 밤 매일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였습니다. 아이들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시험 전날에는 밤새도록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공부방이 굉장히 잘 됐고 아파트 상가의 3, 4층을 다 빌려서 학원으로 정식 개원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원 원장이 된 거죠. 돈도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저 솔직히 중학교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아이들하고는 수다 떨고 이렇게 떡볶이 먹고 그런 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 수업을 한다는 건 사명감이 없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명감이 없었고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돈만 벌었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렇게 저는 학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만 빠져나오느라 돈도 없었고 회사 생활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력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G.O.D의 길과 인순이의 거위의 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남은 2가지가 있었는데요. 개그맨과 학원 운영을 하면서도 부업으로 계속했던 타로카드 상담 경험, 그리고 학원 운영을 하면서 취득한 경영학 석사 학위, 이 2가지가 저를 또 새로운 길로 안내했습니다. 창업교육센터에 있는 대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타로카드 컨텐츠와 창업 교육을 융합한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 그 첫 강의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루한 창업 강의 커리큘럼에서 제 강의는 감초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 후로 서울 소재에 있는 창업교육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계속 몰려왔고 저는 창업 특강 강사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강 마지막에는 항상 30분 정도 타로 토크쇼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타로 마스터가 되고 싶다라는 저의 무의식의 외침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로 토크쇼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타로 카드에 대한 응용 분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안정적인 직장생활 할 사람도 안 되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저는 타로 마스터를 선택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주변의 말보다
부모님의 말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선택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의식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주변의 말보다 더 강력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타로 카드에는 슬픔, 만족, 기쁨과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중 단연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는요, 칼을 5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칼 2개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착잡해 보이죠? 왜일까요? 세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 정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구본을 보고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나무 때문에 새로운 나무를 잡는 것을 망설이고 있죠. 네 번째는 남자가 산을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금잔 8개 때문에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이 4장의 공통된 감정 키워드는 바로 미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정을 할 때 미련 때문에 주저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연인,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 해왔던 공부 등의 미련 때문에 더 좋은 연인과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세요. 무의식의 외침이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면 버스를 타세요. 네. 저에게는 무의식의 외침을 듣게 해주는 매개체가 버스와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각각 사람들마다 매개체가 다 다르겠죠. 그 가운데 타로 카드도 아주 훌륭한 매개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미련은 버리세요. 하나씩 버려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버리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돌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던 4장의 에이스 타로 카드의 공통된 키워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무의식의 외침을 듣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거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에 들어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진짜의 내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날이 제 두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까지 타로마스터 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